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는 일주일이 좀 길게 느껴져요. 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이 되게 빨리 느껴졌는데 요새 이상하게 길게 느껴지네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이 되네요. 자, 일상을 보내시면서 스스로를 경험하셨던 것들을 또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는 요새 계속 그 끄트머리에 빠져 있는데, 이 호흡, 이제,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실 때, 시작 끝이 호흡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 호흡에 스치는 공기의 흐름 거기에. 그래서 끄트머리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호흡 시작이라는 거를 그냥 임의대로 중간에다 정해보니까는 시작과 끝이 내가 이게 정해기 나름이고 그렇지 어디 시작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래서 이 소리도 이 죽비 소리도 보니까 저 소리가 저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끄트머리를 정하는 끄트머리라는 걸 알았으니 거기 그 끝 시작이 그 소리의 끝 시작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묘해. 맞는 건지. 네, 맞는 거 틀린 그것보다도 이제 그런 과정 자체가 이제 나를 경험하는 이름을 붙이니까 그런 거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것이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뒤에 가서는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렇게 말을 매듭을 지는 그 작용 자체가 이제 경험에서 의식이 말하면서 빠지는 거지. 모르는 거죠, 본인은. 우리도 몰라요. 내가 지금 말하니까 그렇겠구나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말이나 개념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의식 상태, 개념의 상태로 빠져들어간다. 사량분별심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작용 자체. 그러니까 그거 자체 가지고 논하기 전에 그냥 말하는 것도 나를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이 맞나? 이렇게 정리가 되거나 결정되면 경험하는 데서 또 이탈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잠이 없어졌어요. 네. 잠이 없어진 게 의식이 좀 맑아지는 그런 경험인가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운전이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막 졸리고 중간에 한번 잘 것 같은데, 전혀 아주 잠이. 집에서 잘 때도 졸려서 자는 게 아니고, 그냥 내일을 위해서 그냥 몸을 재운다거나, 그런 의미 같고.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잠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있잖아요. 본능, 그런 거. 식욕, 그 다음에 수면욕, 이런 거 있잖아요. 성욕,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도 우리의 그 마음, 생각, 어떤 판단에 상당히 많이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욕망이 있다면은 기본적인 욕망이 원래 레벨이 이만큼이 극한이다. 물리적으로는 현상으로 볼 때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한 이만큼 이상을 이렇게 더 크게 인지하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요만큼은 뭐냐? 요만큼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생각의 작용, 업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에 지배를 당한다고, 이만큼은. 근데 우리는 이게 전부 욕망의 극한치, 절대치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수면욕도 수면욕 당연히 이만큼 수면욕이잖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이제 거쳐지기 시작하면 이만큼 어떻게 그럴까? 거품이라 할까? 이게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만큼만 원래 가진 만큼의 욕망 내지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우리 뭐 감기에 걸렸다, 뭐 몸이 아프다 그러면 항상 이 기준치가 있어요. 그죠? 이만큼 아프거나 왔을 때 몸이 아프다 이렇게 느낀다고. 근데 여기에도 똑같아요. 내가 말한 이게 비율이 뭐 50% 이상인지 그거는 내가 아직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물리적인 현상의 그 극한치라든지 그 한계 이상을 내가 볼 때는 50% 이상일 것 같아. 이상을 더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업식이 맑아진다든지 마음이 좀 정화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만큼의 그 가중치가 사라져서 병이 오더라도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라든지 그 병을 통해서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달라져 버려요.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좀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보시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이런 현상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끄트머리에 대한 이야기도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일반인이 보면 이제 어차피 동영상을 이제 계속 보았으니까 사람들이 처음 본다든지 이런 사람은 도대체 무슨 질문인지를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답변도 더 얼토당토하는 답변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희 처음 들었을 때 끄트머리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야 그게 그런 게 있구나. 진짜 처음이지 뭐.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그 여태까지 해온 연습이 또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의 차원, 사량 분별의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 여기는 판단, 사량 이렇게 하는 요 영역이에요. 요 영역. 이 영역에만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위로 벗어나든지 아래로 벗어나든지 요 형태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는 연습이 시킨다는 그 말 하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자신을. 자신이 경험 안 되는 게 없지. 다 경험했다고 볼 수 있죠. 지나고 나면. 그런데 어떤 것은 자신이 스스로 경험한 것에 대해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그냥 똑같이 지나간 건데 그건 그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다 자기가 경험된 거예요. 이게 다 경험된 건데 구분만 그렇게 지는 건데 과연 우리가 보통 의식하고 하는 요 차원을 벗어나는 이런 일들이 뭔가 이제 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빠지지 않는 붙들려 있지 않는 붙들리더라도 빠져 있더라도 길게 빠져 있지 않는 연습이 이제 됐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관념적인 얘기를 해도 이제 말이 통하게 되는 거죠.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의식이라는 거는 일단 이게 인지된다는 거는 이게 여러분이 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한다는 것은 착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느냐이지, 그죠? 인지된 상태로. 근데 무소주 이생기심한 거는 착이 되면서 바로 놔버리는 거죠. 그렇죠? 요 연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 연습.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 바깥에 일어난 대상에 대해서 무조건 계속 대상은 바뀌잖아요. 내가 이 펜을 본다 그랬을 때 눈도 이 펜만 계속 보질 않는다고. 펜 보고 다시 컵 보고 이렇게 돌아가서 바뀐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인지된 것, 오감, 육감을 통해서 인지된 것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붙들려 있다는 것은 내 안에서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 작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에서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끝도 없이 그 상대가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느낀 적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스스로는 그것을 판단하고 뭘 한다고 하지만 보면은 계속 그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생각이. 예. 그런 현상들이죠. 그런 현상들에서 그 바깥의 현상을 자꾸 경험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보면 또 그 가르침의 원리이기도 해요. 가르침. 자, 또 조사님. 그냥 금방 오면서 한 1시간 정도 차량을 운전해 오면서요. 일주일 동안 그 알아차리는 경험에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쭉 생각하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와서 얘기해야겠다 했는데 스님은 뭐 의식의 작용이라가지고 좀 의식의 작용으로 그래가지고 하지 말까 또 그만 금방 후회도 이게 또 무해한 의식의 작용이라 그런데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그 일주일 동안 하면서 그 전에 건강경 배우 이럴 때는 이게 이런 순간에 내가 좀 알아차리구나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일주일을 쭉 하면서는 그런 특별한 경험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예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무슨 계약하고 뭐 이런 부동산 계약하는 과정에 그 짝에서 뭐 돈도 많냐 뭐 이런 얘기할 때 돈도 많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순간 내가 진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스님이 돈을 많다고 얘기하면서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많다고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그냥 날로 넘어오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거리가 되고 알아차리면 한 특별한 이시 동기는 찾아낼 수가 없었는데 그런 작용은 계속 했다. 느꼈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현상으로 이름을 짓자면 그게 4념처 수행 중에 10념처 현상이에요. 이름을 붙이자면 이제 전에는 자꾸 제가 이런 이름이나 이런 거에서 강조 안 했던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름 붙이면 바로 거기 붙들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바로 거기에 개념을 붙여줘도 이제 되는 수준이 돼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동영상을 나중에 이걸 다시 보시면 그리고 이제 윤처사님이 답변할 때 그때 처음에 스타트에서 이제 그 좀 말씀하셨는 현상 그 자체 거기에 이름을 붙이자면 4념처 수행 중에 신수 10법 중에 10념처에 속하는 현상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떠올랐어요. 내가 이 말을 따가 종을 딱 치는 순간에 또 막히고 딱 지금 뭔 생각을 해야 되지? 뭘 나오라 이런 거 지금 아까 좀 말씀하신 게 고현상 의식이 계속 지어낸 현상에 지금 그거에서 벗어나는 과정의 과도기에 있어요. 지금 윤처사님은 그냥 이름 붙이자면 유의법과 무의법 이제 유의법에서 이제 무의법으로 이제 현상이 전이되는 그 과도기적인 데 있어요. 근데 아직도 미련이 유의법에 있어. 뭐를 자꾸 의식으로 인식해야 되고 정해져야 되고 판단해야지 안심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인지됐다라고 하는 의식 생각이 여태까지 습관이 이 유의법 쪽에 더 강해. 그래서 아직 못 놔 그거를. 놔버리면 바로 무의법으로 와버리는데 아직까지는 그 힘이 약한 거죠. 그런
형국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형태가 다르죠? 이제 여러분의 일어나는 현상을 또 다른 객관화된 어떤 한 상태에서 보여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제가. 그렇죠? 네. 그게 또 다른 흐름의 변화예요. 이제 그냥 놓으시면 돼. 자기의 너무 우리가 이제 이런 체계적인 코치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의식의 멘토링이죠. 그런 데가 없지.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것이 없으니까 스스로 이제 자기를 계속 정해놓고 컨트롤 해놨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의식의 모습으로. 그것의 과도기적인 현상. 그냥 그러다 생각나면 말씀하세요. 오늘은 반야신경 진도가 다 이제 끝날 거고, 그래서 이제 무엇을 또 할까 생각을 또 하기도 했는데, 이게 반야신경이니까, 이 자체가. 또 우리 회장님도 말씀해 보시죠. 네.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에코랑 이제 기타 이렇게 굉장히 본인 느끼지 못하는 이제 감각감에 있었나 봐요. 걱정하지 말라고는 그 말씀 자체도 이제 저한테는 이제 부담이 오고, 제가 생각했던 뭐든지 이제 계획이 어그러지니까 이제 당황했었어요. 막 어지럽고, 하루는 그냥 뺑글뺑글 도는 그런 거를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소명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러고 이제 아주 바짝 긴장을 했었고요. 스님한테 계속 저는 어지러워요 그러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빙 어지럽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이 불안했고, 근데 어저께 이제 개원식을 마치고 가서 집에 가자마자 한술 뜨고 계속 잤어요. 계속 자면서 뭐 잠이 그렇게 쏟아질 수가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전혀 어제의 상황이 아닌, 어지럽지도 않고 그런 걸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신 아픔도 내 안에서 있는 거고, 또 불안한 그런 마음에서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오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금강경을 또 놨으니까 그러고 이제 금강경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이게 바로 병이라는 것도 다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아직까지는 어지럽지가 않아요. 어지럽지가 않고, 이게 무슨 현상인지 이제 저는 이제 모를 뿐인데, 그래도 이제 한 가지는 이렇게 의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없앨 수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지금 계속 귀에서 나는 이명까지도 그냥 그래 너 그냥 이명 있으면 그냥 소리 들려 그러고 신경을 안 쓰고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나는데, 이것까지 또는 그런 또 욕심도 가져보면서 일단은 제가 그야말로 내 안에서 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오늘 그 스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네. 어느 상황이든지 항상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깨어 있다라는 게 어떤 강박관념이 아닌 현상이라는 건 이해를 하세요? 네. 깨어 있는 거는 인위적인 어떤 집중력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뭐 누구 말 맞다나 굶주린 고양이가 이게 쥐구멍 살피듯이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때요?
집중. 그렇지. 엄청난 집중 벌써 강박관념이야. 네. 예. 그 차원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은 이 얘기를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집중도 안 하니까 그 집중을 바탕으로 그 집중에서 강박관념에서 해탈하는 현상이 나는 거지. 처음부터 그 집중력이 없이 해탈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방편이라는 게 이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끝까지. 이제 그런 현상이 알아차림의 강박관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집중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이 알아차림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져야 돼요. 말을 자기가 어떤 것에 스님이 물어보거나 자기 답변하거나 이 과정 속에서도 계속 그 알아차림을 해야 돼. 그래서 말이 내가 지금 논리적으로 잘해야지 하고 있는지 말할 때도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야지 기승전결을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차원의 의식을 형성시키면서 그 의식을 다시 정리하는 의식이 예를 들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말을 뭐 정답을 얘기하고 논리정연하게 잘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고 있구나. 내가 말을 하다가 지금 경험해서 다시 개념이나 의식, 생각의 차원으로 자꾸 빠져들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그게 반야를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어때요, 여러분 보통? 계속적으로 자기 얘기하다가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결론을 짓고. 네, 결론을 지으려고 그러고 미화시키고 미화시키려고 그러고 좀 논리가 안 맞으면 다시 또 보충. 부연을 해서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예. 네. 요거는 여러분이 방금 경험했던 거. 나도 경험했고 남이 도반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이게 자타 줄탁 동시가 되는 거지. 그것을 다시 내가 경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현상은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까 설명한 뭐 병이 뭐 거품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거는 굳이 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여러분이 아는데 인지 못할 뿐이고 나중에 알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별 효용이 없는 거죠. 집중 않고 알아차릴 때 오히려 더 아주 확실하더라고요. 그렇죠. 무의법으로 집중하게 되면 또 이 머리도 아프고 그렇죠. 아프죠. 그래서 상기병이 사실은 기본이라니까. 참선하고 그러면 가나선이나 화두를 가지고 의정심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갑자기 또 생각하는데 제가 일요일 날 우리의 이제 예를 들면 군대 그 간부를 만났는데요. 그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전 같으면 딱딱하게 예를 차리고 막 이랬는데 5번에 가면서 그게 배우고 나면서 미리 너무 지나친 예의 격의 이런 거 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뭐 군대 간부 애를 데리고 있는 간부니까 어렵고 뭐 이런 걸 버려야겠다고 의식적으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 만나서 그냥 편안하게 뭐 그냥 사람 똑같고 그랬더니 그 사람도 엄청 그렇지. 편안해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거 건강경 이거 하면서 우리가 너무 예를 차리고 지나치게 의식해서 막 불편하게 서로 이런 거 이것도 지나친 상이라는 걸 배워서 그걸 어머니 깨면서 한번 만나 의식적으로 그래 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편하고 그 사람도 엄청 편하게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 자긍심이에요. 자긍심의 현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고 나를 보고 깊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걸 일반인들은 싫어해요.
여러분들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깨고 이렇게 이제 수행으로 가면 알면 할수록 내 한계부터 다 보이잖아. 남이 나한테 보이기 싫은 것도 내가 인지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냥 다 인지해버리면 내가 오히려 좌절할 것 같은데 자긍심이 생겨요. 희한하게. 그래서 내가 말실수를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그냥 요새 말로 내가 갑과 을의 형태가 되더라도 그냥 편한 거야. 떳떳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말씀하셨지만 상대도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미 다 그 상을 가지고 준비해서 가면 벌써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상대가 알아. 을로 오는구나. 그럼 나는 갑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형태는 을인데 그 고정관념이 없이 그냥 대하면은 갑과 갑 아니야. 예를 들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럼 편해지는 여기가 거죠. 없을 때. 동등해지고. 그전 같으면 깍듯이 애를 차리고 뭐 서로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런 작용은 오번 그 사람뿐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걸 많이 작용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네. 비즈니스에도 그렇게 될 거예요. 영업할 때 그렇게 돼요. 편안하게 그냥 뭐. 그 영업사원 세일즈맨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와요. 내가 물건을 팔러 가야 되잖아요. 팔러 가면 내가 분명히 을이라고. 을도 한참 어려운 을인데 그런 형태로 돼서 가면은 전혀 을의 형태인데 전혀 을 같지가 않은데 억지로 을 같지 않는 그러면 교만심으로 마이너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너무 편한 거지. 그러면은 그 갑이라는 형태 세일즈의 대상도 그냥 그 사람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인간의 심리가. 뭔가를 너무 굳히고 이렇게 확 그러면 저기 나에게 뭐 아쉬움이 있어서 저런 거겠지 이러지만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이러면 막 신뢰가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러는 거예요 저 사람. 뭐라든지. 이래서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좋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가 더 확실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깨우침이라는 것은 도라는 것은 현실 상황과 특히 뭐 어떤 비즈니스적인 것과 다르다. 그 생각은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도를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세상 이치에 더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많이 깨우치면 세상 살이가 재미가 없을 뿐이에요. 그냥 세상 살이가 거기에 이렇게 성공하고 그런 게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그냥 재미가. 그리고 기준 형태가 좀 바뀔 뿐이죠. 저기 식욕, 이 오욕, 흔히 오욕, 식욕, 성욕도 많이 좀 전에보다 이렇게 덜 되는 것 그렇게 같아요. 되죠. 특히 이제 강한 게 이제 우리가 오욕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저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그 형태, 그 퀄리티가 정해져 있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닫고 의식이 닫혀지면요. 식욕도 그렇고 이제 흔히 성욕도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욕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퇴화된다 그러죠. 퇴화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현상으로 뭐 약화될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 욕구의 가중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 벗겨져야 돼요. 벗겨지면 이제 의식이 맑아지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위에 거품이 사라져서 이제 약화되는 현상이 와요. 근데 이제 그게 성욕 쪽이 제일 힘들어요. 성욕 쪽.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집착하고 있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극한치가 있죠. 그것도 수행을 통해서 얼마나 이 많은 부분이 내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은 거품이다. 얼마나 그 업장에 응축된 에너지의 현상이었느냐 이제 그걸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깊은 미세한 수행을 해야지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경지 그렇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내가 어떤 현상이든 자유로워지는 해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참 힘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이제 명상음악을 들을 텐데 딱 이 명상음악을 이제 틀어지게 되면 요거는 이제 많이 들은 거고 별 재미가 있냐고 요거를 동영상 볼 때 싹 스킵하고 뒤에 이제 끝나면 법문하는 거를 이제 듣고 싶다 이렇게 동영상 보는 사람들이 의식이 작용이 되면 그냥 말은 무조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무조건. 왜냐면은 이 명상음악을 통해서 나를 경험하거든요 계속. 그런데 이건 노래를 뭐 좀 알고 지금 스님이 이렇게 법문하고 이런 게 좋아라든지 거기에 또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뭐 보통 다 그래요. 그러면 네. 그렇게 딱 되돌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거나 이런 대화 속에서는 나는 거기서 벗어나 있구나. 나는 나 스스로를 경험하는 쪽으로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을지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그렇다면은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현상에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딱 알아차리고 돌이켜서 내가 그러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을 명상음악을 그대로 올곧이 듣고 따라 부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경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면서 행을 해야 돼요. 자, 이제 그렇게 지금 써먹으세요. 이렇게 써먹고, 명상음악을, 지금 반야심경 명상음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내려고 자꾸 노력을 해보세요. 발성을. 모든 고액에서 벗어나는 낸다고 생각이 안 들어야 돼요. 세일한 물질에 머물고 공이라면 찰나로 작용하는 그대의 마음을 하나 색성양 미적법도 없어 이로 인한 6가지의 의식의 경계도 없는 이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요것도 참 하기 힘들어요. 모지사 이 마지막 사요 할 때가 참 그 감도 있고 에너지가 상당히 그 평온해지는데 소리 내기가 엄청 힘들죠. 모지 사 내보세요. 사 비슷하게 나는 이제는 비슷해졌어요. 예전에 창대 같더니 잘 안 나죠. 네, 이제 이게 앞에서 어느 정도 높은 거는 좀 이렇게 목청이 굵거나 이런 사람은 흉내는 좀 내는데 이제 이런 데는 흉내가 내지기가 거의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발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뇌파가 확실히 다운되긴 다운되나 봐. 좋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유, 자, 나오자마자 졸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 경험됐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쭉 이러다가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계속 안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고 그런 걸 느꼈어요. 아 그래? 소리가 네. 음이. 그게 이제 표현은 그런데 그게 이제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흐름이 감지된 거예요. 전체적인 파장의 흐름. 저는 소리 내가 하는 소리 자체를 내가 하는 걸 느낌 아니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소리를 갖다 나로 갖다 소리를 갖다 나로 갖다 그렇게 되죠. 근데 없어지는 거는 경험 못했고 네네. 소리를 갖다 나로 갖다 그건 상당히 그 진척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느낌에서 이제 또 우리 우리는 생각해야지 편해지니까 생각 아르마리락 또 이제 와보자고. 의식의 작용. 의식으로 또 옵시다. 의식의 작용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돌아가야. 이 구성을 보면 반야신경의 구성을 보면 이제 뒤쪽으로 오면은 앞에는 무슨 교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사성제도 없다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뒤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제 그 보살님들을 비유해서 부처님까지 왔어요, 그죠? 이 반야 바라밀에 의지를 한다. 거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우리 의식이 정말 최고잖아요. 그 반야 바라밀. 그 반야 바라밀이 뭐지? 이렇게 의식이 가잖아요. 간다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게 뭐였죠? 형태가? 네, 주문이야, 주문. 우리 특히 미신이라고 하는 그 주문. 어떻게 불교가 이런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뭐지, 한번 사량 분별 해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 놓고. 이게 뭐 심오한 어떻게 보면 아주 논리적인 그런 철학적인 사유라고 할까? 그렇게 쭉 오다가 이제 이상하게 뭐 얻을 게 없다 이렇게 나오다가 그래서 제보살들이 뭐 다 여기에 의지한다고 했잖아. 그럼 의지하면 대상이 있는 건데 그럼 그게 뭐지? 이렇게 했을 때 주문이 어떻다고 주문에 대한 서술을 하죠. 그래도 앞에는 어떤 뭐 신명이라든가 어떤 말씀이라든가 그런 데 빠지게 돼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빠지는 게 그나마 그래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나마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까지 뭘 알겠냐. 그냥 일단 주문이만이라도 열심히 한다. 이게 이제 제가 비유가 좀 약간 비아냥되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현실이에요. 현실. 중생근기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신심만이라도 좀 강하게 난다면 거기에서 그 신심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요? 우리를? 강한 신심이? 생각 차원, 사랑 분별의 차원에서 벗어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신심이, 그 믿음이 강해야 벗어나요, 그것도. 사랑하는 이 차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차원이 있단 말이야. 요 틀 있잖아. 요것도 이제, 여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한테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죠. 네, 이 사랑도 뭘 바탕으로 하냐면 믿음을 바탕으로 해요. 무슨 믿음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지, 자기 생각의 믿음이야. 자기 생각이 어떤 거? 뭐 기존 배워온 게 어떻다고? 옳다. 그렇지, 옳다고. 그 믿음이 있는 거야. 그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준이 누구죠? 나야, 나. 그럼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이. 옳다는 믿음이야. 그게 흔히 얘기하는 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낮은 차원의 아상이에요, 그게. 근데 이것도 못 알아차리는 거지. 80% 이상 중생들은. 이 사랑한다는 건 뭐를 의지한다는 거? 나. 내가 있다는 거.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요거 알아차리기도 힘들다고요. 80% 이상은 못 알아차린다고. 자기 사랑이 무조건 옳다고만 생각하고 여기에 빠져있지. 주장하기 바쁘지. 그것이 나로부터 됐구나. 나를 세워서 생겼구나. 이렇게 인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인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계속 해온? 습관. 그렇지. 무슨 습관이냐면 알아차리는. 알아차리는 그 되돌리는 습관이 있어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세웠구나. 거기까지 알아차기도 힘들지만 더 알아차기 힘든 건 나를 세운 자체가 뭐냐면 내가 항상 뭐하다고? 옳다라는 그거를 그 믿음이야. 그게 무의식의 믿음이죠. 강한 믿음이죠. 무서운 거죠. 네. 무서운 거예요. 지금 들어오니까 무슨. 무서운 거예요. 보통 서양적으로 얘기하면 도구마죠. 도구마에 빠지는 거. 그냥 다 저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네, 이거 다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량 분별에 흔들림이 온다 그러면 믿음을 더 굳건히 하죠. 어떤 믿음을 더 굳건히 해요? 자기가 아성이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믿음을 더 더 굳건히. 굳건히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왜 사량 분별은 있으면 서로 싸우죠? 논쟁하죠. 그럼 서로 흔들리지, 상대가. 그러면 불안하니까 무슨 뭐를 견고히 하려고 해요. 그렇지, 자기 흔들리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정체성을 빨리 확립을 더 시키고 견고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견고하는 모든 작용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내가 옳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논쟁은 사랑 분별의 바탕이 된 것을 논쟁을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는 상을 계속 두터우게 하는 거지. 계속. 그래서 이 상이 가장 강한 사람이 대부분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야? 정치가? 정치가 또 정치하는 사람 또. 선생님. 그렇지, 선생님, 지식인. 네, 지식. 정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스님. 또 스님. 근데 이 스님 중에 수행을 하는 사람은 좀 덜해. 목사님. 그렇게 학을 하는 공부, 지식 하는 사람일수록. 지식하는 사람은 뭘 믿어요? 직업이 지식인 사람은. 지식을 믿죠. 그렇지, 지식을 믿어. 자기를 안 믿어. 그러니까 지식은 알면 알수록 명확해집니까? 뭐해집니까? 명확하죠. 지식은 명확하잖아요. 명확하면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우리가 생각할까 안 할까요? 명확해지면 어떤 현상이 명확해졌어. 그럼 그 다음 그것을 더 탐구하려는 욕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럼 우리가 지식이라는 건 한계가 없죠. 계속 추구하지. 그러면 그 지식이라는 특성이 뭐다?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한 거예요. 제가 주장 같지만 꼭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나는 나 스스로를 알면 알수록 명확해지거든요. 나를 알수록. 나를 믿으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믿으면 계속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지식이 필요해. 더 큰 지식이 필요해. 더 명확한 지식이 필요해. 거기에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논쟁이 붙으면 그러면 아주 비효율적인 논쟁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돼요. 거기에서 그나마 돌이켜서 자기를 놀 줄 아는 사람은 거기서 새로운 변증법적인 정반 합의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드문 현상이에요. 드문 현상.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작용이 우리 아상을 세우는데도 바탕이 되지만 또 수행을 해나가는데도 큰 바탕이야. 끝까지 놓지 말아야 돼. 내가 어떤 뭐 부처님이 길이 옳다고 생각이 들었다든지, 그럼 저기에서 내가 분명히 한번 뭔가를 성취해야 되겠다든지, 해탈을 해봐야 되겠다든지 그러면은 끝까지 한번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걱정을 안 해도 돼. 그게 만약에 내가 사입이 스승을 만나 그때는 진짜 제대로 된 선지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끝까지 가면 중간에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완전한 믿음에 흔들림 없이 가면 정말로 그 사이비에 푹 빠질까요? 거기서 해탈될까요? 해탈돼. 거기서 해탈돼요. 걱정 안 해도 돼.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 사이비 선지식의 모습이라고 느끼는 그 사이비에 붙들려 있으니까는 나빠지는 거지. 완전한 순수체의 믿음으로만 가면은 대스승이 아무리 삼류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부처님 제자 중에도 그 살인자가 있었다며요. 네. 많이 죽인다. 네.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비유는 이제 아니지. 그 얘기는 아니지. 비유는 반대적인 얘기지.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이 마음을 전환하게, 부처님으로 마음을 전환하게 된, 네. 그렇지, 전환하게 된 그런 그 비유로는 그 믿음이 있어 이렇게 죽인 거 아니에요? 자기 어떤 믿음, 그 자기 스승이 시켜서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이제 사람을 100명을 죽이면 완전히 해탈결반을 얻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타락시키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그걸 그대로 이제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용을 했는데, 결국은 그 스승을 계속 그 스승이 지도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관계 없는 현상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믿음. 그로 인해서 많은 그 살인의 피해자는 생겼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떤 도덕성으로, 도덕성으로 이야기하는 건 지금 그렇고, 어쨌든 그 현상으로 보자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보면 불교나 이런 깨달으면 너무 냉정한 부분이 많아요. 무책임하기도 해. 그죠? 깨닫기 위해서는 그 살인 이렇게 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비유의 현상도 있는데, 좀 그것은 좀 그렇고,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이런 일이 실제 없겠죠. 이게 비유를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기 위해서. 그게 그런 극단적인 비유를 왜 극단적인 비유를 썼을까요? 그러면? 웬만한 비유는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고. 그렇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는 뭐죠? 어느 차원에 믿지 않는 거.
생각하지 않는 거? 계속 무슨 차원? 생각. 그래, 생각의 차원, 사랑 분별의 차원. 이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차원의 끝. 네. 화두 했듯이. 또는 만법 비일 하나로 간다. 아니면 부모 미생 전. 이렇게. 어떤 경계의 극한치 끝. 경계 끝에 가면 그 다음 이게 뭐 열릴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극한의 아주 그 어떤 그 비유. 왜 그 비유를 드냐고. 거기서 벗어나는. 그렇지. 그 비유가 끝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식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지금 내 말이. 근데 조금만 벗어난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게 얘가 다 구조적으로 이해가 되죠? 어떤 차원인가. 이 선호록도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공안도. 그러니까는 이게 주고받는 말의 논리나 뭐 옳고 그르면 그게 별 이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죠? 네. 그 말의 뿌리, 그 말이 생기기 전, 부모 미생 전, 그것이 이제 인지된 사람은 위에 껍데기 옷 입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논하지가 않아죠. 재미도 없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비유가 나요. 그래서 그 질문에 극단적인 비유에 대해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이제 생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니까 제가 요새 에코랑 그런 도량도 열고 하는 것에 계속 생명살림 이런 거 많이 하죠. 생명살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살림, 응? 생명살림, 뭐 살림살이 이런 거. 살림살이가 뭐라고요? 생명을 살려낸다는 뜻이에요. 살림. 명사형이잖아. 살리다. 명사형이 살림이라고요. 여자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 살림.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이가 누구예요? 여자. 여자. 생명을 잉태시키고 생명을 살려내는 게 자연에서 뭐예요? 대부분 대지, 땅. 그래서 여자를 땅에 비유한 거예요. 하늘에 비유해서 천해가지고 땅으로 한 게 아니고, 땅이라고 비유한 게 아니고. 대지는 모든 것을 살려내잖아요. 생명이 거기서부터 잉태되잖아요. 여자 현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림살이를 한다고. 살림 현상을 일으킨다고. 주부가 자기 가족을 살린다고. 살려내는 일을 한다고. 물론 이제 이 바깥에서 이제 먹이를 물어오는 거는 남자겠지만, 그거를 생명 현상으로 살려내는 일은 여자가 하는, 여자 몫이에요. 만약에 이 남자가 이 일을 안 한다 그러면은 여자는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나요? 아니, 일까지 해요. 일까지도 하고 그걸 가서 조합해서 살려내는 일까지 다 해요. 근데 남자는 요 살림살이는 잘 못해. 살리는 현상은. 살려주게끔 하는 요소는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생명살림, 이거 생명살림 이런 걸 왜 자꾸 이렇게 조금 아까 들은 생각이에요. 이 법회를 하기 전에.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주로 산에서만 놀았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갔다 와도 그냥 책가방 그냥 내가 던지고 무조건 산으로 가고, 아니면 아예 산으로 그냥 퇴근을 산으로 해. 그래서 밤 되면 내려오고 막 이랬어요. 거기서 이제 엄청 뛰어놀고 그랬는데, 주로 뛰어노는 별짓을 다 했겠지만은 개미를 많이 죽였어요. 개미를. 그 개미 싸움 시킨다고 더듬이 이렇게 떼가지고 서로 싸움 붙이고 막 이 짓도 하고. 내가 지금 그 업보 받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맨날 생명살인 살면서 그거 주장을 하고. 봤는데? 네, 그 에코랑을 해가지고 에코 운동도 하고 이렇게 계속 그 생명 살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하나 했더니,
업보 같아. 업보를 받는 것 같아. 특히 개미를 많이 죽였다니까. 별짓을 다 했어요. 개미 가지고. 아, 그때 개미와 같이 한번 깨닫자. 지금 하고 그렇지, 완전히 다른 거지. 그게 이제 어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나한테 작용이 어느 순간 계속 된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생명 살림 해야 된다.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까 전에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업보가 이렇게 윤회한다는 게 또 한 번 내가 피부로 또 한 번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의무감이 이렇게 들지 않아요. 자꾸 주장하고 이런 일을 자꾸 추진하고 이런 법문을 하고 해서 의무감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그냥 그렇게 되고 뭐 그리고 이런 일을 사회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어렵고 이렇게 해서 안 돼. 그러니까 무료급식을 1년간 했던 것도 또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것도 보니까. 무슨 뭐 내가 봉사를 해야 된다, 시주를 해줘야 된다, 이런 그건 아주 껍데기, 아주 표면적인 거였고, 본질적인 거는 이런 흐름의, 어변의 흐름의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보면 이제 그런 뭐 측은지심이랄까 그런 게 의무적이나 이런 걸로 난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러운 생리현상 같이 이렇게 일어났더라고, 의식에서. 그래서 그런 또 하나의 차원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주제로 들어가서 이게 왜 주문을 시대명주하고 뭐 시무상주에서 이 주문을 강조를 시켜놓고 이제 이것도 보면 주문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리고 주문에 대해서 가치를 또 설명하지 않고 먼저 주문에 대해서 큰 가치를 얘기해서 뭐 그냥 얘기하면은 그 호기심, 기대심을 상승시켜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주문은 이렇다 이렇게 그 현상이 그래서 죽설주왈 이렇게 그 다음에 아지아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 구성 자체가 아주 극적이에요. 뭐에 맞춘 거예요 이게 흐름? 생각의 흐름이 의식의 흐름. 의식이 무엇인가 어떻게 흐를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그것을 적당한 데선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모아주고 압력을 높인 다음에 팍 펼쳐주고 그렇죠. 그것을 이런 용어의 구성을 통해서 이렇게 문장의 구성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갔죠. 그런 현상이 앞에 좀 나온 고지 알아라 이렇게 나오고 예. 그러면 구성상에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분이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문을 그냥 이렇게 이것을 따라하고 한다면 반야바람이라든지 안욕따라 삼맥삼벌회가 얻어질까요? 도움이 될까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된다 하니까. 된다 하니까? 주문을 하는 그 자신을 고지하려는 이것도 그냥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쓰면 되게 고지. 지금은 여러분이 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여러분에게 내 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경험한 것을 물어보는 계속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여러분이 이거를 읽으면서 자기가 경험됐던 것을 찾아내 그러니까 내가 던진 질문에 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느 차원에 계속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원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답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한테 의미도 없고 나한테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순간순간 뭐 이게 주문하고 연분하고 같은 거죠. 좀 다르죠. 목적, 뭐 궁극의 목적은 같은데 구성상을 놓고 보면 좀
이게 진짜 한 내부터 터지고 그래야지 그게 이게 뭐 어떻게 좀 되지 그렇지 않아 그런 잘 보시면 이게 된 것 같아도 그래서 터지나 봐요. 그게 때리고 맞아요. 그건 이제 본인이 경험치 얘기한 거예요. 왜냐? 내 의식을 경험해 보려니까 자꾸 답답해 안 되거든. 한 대 줘 맞았으면은 뭔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일 수가 없다고 스님 저대에서 자꾸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안목이 없으면은 이 답변 지금 하신 말씀이 정말 자기 경험의 말인지 경험되는 현상인지 그냥 생각 논리에서 나오는 말인지가 구분이 안 쪄져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좀 내가 도움을 주는 거야. 이런 현상은 나를 경험하는 쪽인 거구나. 이렇게 좀 약간 그쪽만 도움 주는 말이야, 내가. 임조사는 경험적으로 자꾸 아직 못하고 아직 캄캄해 거기가. 내가 캄캄해가지고. 생각만 그러니까 보니까 캄캄하거든. 그러니까 밝은 쪽으로 보는 거야. 밝은 쪽이 생각 쪽이죠? 네. 명확하니까. 네. 생각 쪽이. 사량 분별 쪽은 분별이 되니까 명확하잖아요. 경험 쪽은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불명확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분별이 잘 된 쪽이 편하고 익숙해 있죠. 네. 분별 이전의 세계는 불편해. 못 느낀. 경험이 없어요. 거기는 부중불감이에요. 반야승에 나왔죠. 거기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아요. 답답해. 좀 줄고 늘고 뭐 그래야지 덜 답답하지. 그렇지.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답답하다는 건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지금 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 생각 쪽이야. 에고 쪽이야. 본질 쪽. 바다가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파도가. 우리는 계속 작용을 어느 쪽으로만 하고 있다? 위로. 파도. 네. 파도. 바다. 다 바다라니까. 이 파도 끝도 바다라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물방울도 바다예요. 와. 근데 우리는 어느 쪽이 편해? 우리 의식은 항상 끝에 이 파도 쪽으로 작용하는 게 편해. 이쪽 가면 컴컴해. 답답해. 부중불감이야 여기는. 그죠? 여기에 바다에 먹물 하나 떨어져도 먹물에 표가 안 나죠. 안 나죠. 부정, 불구, 부정. 이건 얘기고, 요거는 사량 분별의 얘기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이게 다 뭐냐면 판단이죠. 이런 판단의 차원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야.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 얘기는 그것의 성품이 깨끗하지도 않고 이 파도는 늘지도 않고 이 얘기가 아니고 이걸 설명한 게 아니라고. 네. 아셨어요? 다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만 예, 예. 여기 반야신경에 보면은 앞에 보세요. 예, 예. 원문에 보면 불구부정, 부증불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응? 그리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색이 공이란 얘기는 색은 색이란 얘기 아니란 얘기야. 그럼 논리는 색이 공이란 얘기는 색은 색이란 얘기야, 색이 아니란 얘기야. 되게 안 해요. 색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그럼 공은 공이란 얘기예요, 공이 아니란 얘기예요. 공이 아니고. 예, 이 논리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이제 의식의 깨달음의 차원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색은 색이 아니란 얘기고 공은 공이 아니란 얘기네. 이게 이제 뭐 논리의 현상이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것은.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응.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얘기를 이걸 들은 나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런 이게 의도가 예를 들면 그러게 공은 공이 아니고 색은 색이 아니고 뒤죽박죽이네. 논리가 없으니까. 논리가 없지. 네. 지금 여러분 상태가 어때? 지금 의식의 상태가? 지금 그래요. 그러고 있죠. 뒤죽박죽이. 그럼 지금 뒤죽박죽은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거 바깥 얘기라는 얘기야? 그거란 얘기예요. 지금 상태. 아니 여기서 의도가 의도가 바뀌려는 거겠죠. 그렇지. 왜? 사량 분별로 돼요? 안 돼? 이게 지금? 우리 안 되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은 사량 분별의 극한에 와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경계의 극한에 가게끔 하면 억지로라도 가면 결국은 깨고 열고 맺힌다 열매 깨닫는다 깨쳐서 닫는다 깨닫는다 깨쳐서 닫는다 이 경계의 틀을 깨치니까 그 다음 경계에 어떻게 돼요? 닫죠. 그게 깨닫다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논리로 해결 안 되는 얘기잖아. 색적 시동 공적 시선. 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우리 생각에는 늘거나 줄거나 다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극한에서 깨쳐서 닫게 그 다음 단계로 닫게 열리게끔 하는 현상. 그러면은 우리 중생은 이 아르마리에 있죠. 네. 중생심이 이 아르마리를 부정한 겁니까? 이 극한 어떻게 보면 최대한 경험하고 쓰게 한 겁니까? 이 논리 구조가. 최대한 그렇지, 써서 그렇지 최대한 깨쳐라. 쓰게 한, 그렇지. 최대한 쓰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상기 현상이 일어나거나 몸에 병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맞아요. 나죠. 그리고 여기에 방황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맞아요. 개를 받았다가 개를 파하고 범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죠. 그 과정이야 전부 이게. 그 과정이 일어나는 건데 왜 그거를 그 자체를 도의 경지로 놔가지고 뭐 범계하는 스님은 땡중이고 뭐 다 틀려먹었고 이러냐고. 과정 중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것을 오히려 잘 안아주고 이러는 인프라가 오히려 더 필요해요. 승에도 필요하고 속에도 필요해요. 애들한테 특히 필요합니다. 특히 애들한테 더 필요하겠지. 그게 부모의 안목이죠. 그래야 그 중에서 하나 여기서 이 경계를 깨고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성인 나오는 거예요. 깨달은 분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안목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대승의 안목인 거죠. 보니까 소승적인 그 계율이면 계율 어떤 정해진 바로만 쭉 가가지고는 참 힘들더라. 안 되겠더라. 그래서 대승이라는 게 나오게 돼서 그러면은 이 방황의 형태, 이 카오스, 이 혼돈의 형태 속에 승과 속이 다 섞여 있죠. 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사람도 어떤 스님의 그 방황의 형태의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그냥 제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과정이니까 기다려주고 이러면은 자기는 스님처럼 출가해서 수행은 안 하지만 항상 그 마음은 거의 같죠. 같이 가죠. 그래서 이 스님이 결국은 경계를 깨트리고 성불을 했어. 만약에 어떤 경지를 얻어서 한 소식 했어. 그러면 요 소식한 이 에너지, 이 형태가 이 속에 있어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했던 사람하고 어떨 것 같아요? 연결돼 있죠. 자타일시 성불도예요. 자타일시 성불도. 자타일시 성불도 하니까는 무슨 뭐 일반인들은 그냥 지멋대로 혼자 살고 있고 한 사람만 한 스님이 막 무지막지하게 수행하면은 그 이제 미륵경이나 이제 미륵사상에는 그런 게 좀 많이 부각되니까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같이 성불 팍 하는 거 이렇게 그렇게 인지. 그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 이 원리잖아요, 원리가. 물리적 원리지. 에너지 형태 흐름이죠. 그래서 이 속에 있던 사람들도 그때 범계하고 파괴하고 이랬던 스님이 참 뭐 예를 들면 하면서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것을 저 완전 나쁜 놈이야 라고 했던 사람은, 마음을 그렇게 쓴 사람은 그와 같이 안 가잖아. 같이 기뻐하고 이러지 않죠. 근데 배려했던 사람은 자기가 성불한 거하고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런 스님을 봤어. 깨우친 스님을, 깨달은 스님을. 그러면은 그 속에 있던 사람도, 속가에 있던 사람도 마음이 확 넓어져 버려요. 자연적으로. 마음의 크기가. 그래서 배려심이라 되는 게 엄청 달라져 버리는 거죠. 사탄시 성불도의 원리예요, 이게. 그 친구가 골프를 칠 때요. 같은 그 멤버 중에 하나 누가 뭐 홀인원 하든가 이글 하면 같이 기분 좋다 그러더라고. 그게 진짜 눈 사람은 1년 동안 가고 옆에서 구경한 사람은 한 달 가고 뭐 그런데 여기 실제로. 그 사람 자체들도 어떻게 보면 마음을 하나로 다 낸 거죠. 네. 그런 거와 같은 현상이죠. 부모의 마음과 같은 현상이죠. 그럼 그걸 전체를 보면 그게 이 사상이에요. 그게 한마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 논리의 생각에서만 이렇게 좀 벗어나면은 이런 것들이 금방 이해가 돼요. 안목도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부중불감, 불구부정 이런 것이 그런 게 뭐지? 정말 있나 없나? 이런 복잡함에서 비논리에서 벗어나게 되죠.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과학의 발전의 모티브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 그러나 현상에 붙들린 것은 결국 극한이 뭐예요? 현상의 차원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의 과학, 이 뉴턴 역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학 가지고는 우주여행 못해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비행기 하나 뜨려면. 그리고 그동안 뭐가 걸려? 시간. 가기 전에 대부분 늙죠. 병들죠. 그러니까는 물질에 준한 과학 가지고는 더 발전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차원이 승화된, 숙성된 어떤 과학이 나오면 되겠지. 그러려면 물질의 현상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낸다고 했으니까 이 주문을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소화할 거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난 거지. 이게 어떤 것이다 뭐 그런 것보다도 가장 극한치의 방법이라든지 그 사실이 이제 극한 뒤로 왔잖아. 뒤에 구체적인 그런 게 뭐냐, 반야바람일 따라 얻는 게 뭐야. 그러면 예를 들면 의지하는 그게 뭐야 했을 때 딱 보니까는 뭐 이성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생뚱맞게 주문이야, 주문. 아재 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한 믿음으로 가면 그게 반야바람일 따라니까 거기에 의지하는 현상만 일어날 것이고, 지금같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걸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논리 구성으로 쪼개겠죠. 쪼개서 이거는 밀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문이 붙은 거고, 뭐 예를 들면 이건 하근기를 위해서 앞에가 복잡하니까 그냥 대중을 위해서 뒤에 간단한 이제 뭐 연불수행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넣어준 거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은 내 말을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일어났느냐를 되돌아보면 돼요. 어느 쪽이었는가. 아, 정말 앞쪽 믿음을 가지고 중문에 푹 빠져서 그쪽, 아니면 내가 후자로 얘기했듯이 이렇게 불교학적으로 흐름의 역사학적으로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된 거구나 결론을 냈는지. 저는 앞에 복잡함에 빠진 줄 잘 모르니까 또 간다는 데 빠지면 해도 빨리 알아. 내가 빨리 알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어쨌든 논리 구성학적 구조로 보면은 핵심은 뒤에 주문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주문을 통해서 나를 알아차리는, 그리고 되돌아보는 쪽의 연습을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앞에는 아까 얘기했던 사람 분별 논리의 극한치를 다다르게끔 해서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논리의 혼돈, 케이오스의 구조를 취했다면, 이 주문의 제시는 간단하지. 심플하게. 그 심플하게 전체로 그냥 가게끔 한 구조의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쪽을 취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나는 오로지 누구 마냥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쪽의 사람은 앞에 복잡한 논리로 가가지고 극한에 가시고, 뭐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심플하게 아재 바라지 하면서 파도에서 바다를 경험하겠다 하신 분은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 이제 오늘 어쨌든 이제 진도가 다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까 생각을, 다음 교재는 무엇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내 욕심에서는 금강경을 다시 하고 반야신경을 다시 해야 되는 욕심을 가졌어요. 내가 다시. 왜냐면 그동안 했던 것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경험하게 하는 연습만 시켰던 거고, 이제 더 심층으로 들어가는 그건 또다시 이제 그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을 지금 제가 법문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또 다른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법문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해지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아직은 내가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신신명을, 승찬조사가 서술한 신신명을 한번 거치고, 한 번 더 거치고 이제 또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요. 신신명은 들어보셨나요? 제목만 들어갔죠. 제목만 들어봤어요? 신신명도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아재 요새 아재 개그가 유행이라나, 아재 한 대목만 합시다. 마음을 또 내려놔야지.